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성과 수익성 좋은 상가주택 등을 짓는 방법, 그리고 좋은 건축물을 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과 사업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데다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야말로 일생의 대사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건축에서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누구라도 이런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은 그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그동안의 건축 경험과 또 그동안 상담하고 만나본 다양한 건축주들의 생각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 건물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수익성과 사업성은 대체로 임대나 분양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여러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 가운데 차별성과 경쟁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외딴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유사한 성격의 건축물들이 많을 텐데 뭔가 다른 건물보다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경쟁력은 더더욱 중요할 것으로, 이러한 건물은 바로 향후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도 할 것입니다. 또 이는 다른 세상의 모든 일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처럼 건축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려면 임대하거나 분양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나 분양성이 좋으려면 시류를 잘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며, 어떤 의미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자면 임대 세대에는 에어컨 설비 등은 거의 해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웬만하면 에어컨뿐만 아니라 수납공간, 붙박이장, 인테리어 등에 대한 고려를 해주려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 후 바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 건물을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이나 사업성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일 텐데, 이런 투자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오랫동안 단독주택, 상가주택, 근생 건물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객관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건축이란,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집도 주거가 본래의 기능이고 주요한 목적인데도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부동산적인 개념이 더 강해서 건축 후 수익도 그렇고 장차 매매할 때 얼마나 가치가 오를 것인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나만의 건축을 해서는 안 되고 임대 등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누구나에게 어울리는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상가주택 등은 주로 임대나 향후 매매 등을 목적으로 짓는 건물인데, 그렇다면 이런 건축물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라도 사용하거나 매매하는데 어울리고 잘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체로 처음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 등의 대부분은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로망에 빠져 본인이나 가족들이 하고 싶고 평소에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는, 즉 지나치게 주관성이 강한 건축을 하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돈으로 내 집을 지으려니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만의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사례를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물은 공공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수익성이나 사업성뿐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 좋은 건물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건축을 단순히 수익이나 부동산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집 등 건물은 공공의 재산으로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바에 있는데, 비록 건물을 내 돈으로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짓기는 하지만 건축이란 지금은 자신이 살거나 임대로 또는 매매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더욱이 미래에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도 건축물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는 우리의 후손인 누군가가 사용하는 건물로 또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내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들, 즉 그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짓는 건물은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과, 특히 비록 내가 짓기는 하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주 주제인 수익성이나 사업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오늘의 주제인 어떤 건물이 좋은 건축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은 공공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잘 디자인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이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향상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 등이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 좋은 땅을 골라야 한다거나 보다 나은 부동산적인 정보 등을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이나 진정으로 수익성과 건물의 향후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시 외관이나 평면 구조 등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 공사나 건물의 유지 등 품질 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아무래도 예쁘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은 그 누구에게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고 임대자들도 당연히 그러한 건물에 입주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인데, 사실 이러한 디자인적인 것도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단순하고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건축된 많은 우리 주변의 건축물들을 보면 이런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건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설계비나 공사비 등 비용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꼭 비싸다고 또 돈이 많이 투자되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는데, 과거 개발 시대에 마구잡이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빨리 짓고 보자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특징이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가 수익성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축주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설계뿐 아니라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설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이러한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좋은 건물을 짓는데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 건축물의 외관을 포함해서 건물의 사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의 배치와 각층 평면의 구조, 실내 분위기를 결정하는 인테리어, 특히 공사비나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법과 사용 자재까지 모든 것이 설계에서 결정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건물의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건물의 향후 가치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설계를 잘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그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좋은 건물이 되어서 경쟁력과 차별화 그리고 객관성 등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업성과 수익성 좋은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 또는 좋은 건축물을 짓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건물, 두 번째로는 객관성 있는 건축물, 세 번째로는 건축물은 공공재산이다, 네 번째로는 잘 디자인되고 품질 좋은 건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설계가 수익성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듯이 사업의 성패, 특히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등 임대용 주택, 그리고 분양이나 매매 등을 위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은 경쟁력과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쟁시대에 또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가는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며, 이는 바로 사업성과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더욱 그렇고, 또 한 지역에서 유사한 상가주택이 수십 수백 채가 건축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일 것인가는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러한 건축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